안녕하세요, 율렉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또 목이 좀 안 좋아요. 그래서 좀 쉴까 했는데 자꾸 늦어지면 기다리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그냥 진행하려고 합니다. 목 상태가 안 좋아도 조금 양해해 주시고요. 지난 시간에 저희가 했던 내용이 코드블럭이었어요. 드디어 코드블럭까지 배웠으면은 JSP라고 하는 페이지에다가 제스퍼에게 일을 시키는 그런 방법을 여러분들이 알게 된 거니까 그걸 이용해서 초간단 예제를 한번 다뤄볼 필요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오늘은 JSP로 만드는 헬로 서블릿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초간단 JSP 페이지를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그 베이스가 되는 건 뭐냐면은 저희가 전에 그 서블릿으로 이제 처음 만들었던 코드가 나나.자바인데 이걸 열어볼게요. 요 내용은 우리가 JSP로 만들어 보면은 어떻게 달라지는지 그 내용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나나.자바라고 되어 있는데요. 뭐 그 이름을 좀 빌려서 할까요? 나나.jsp라고. 그럼 여기 웹 컨텐츠라고 하는 그 폴더가 있는데 여기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올라가서 자, 여기서 우리가 JSP라고 하는 파일을 선택을 할게요. 파일 선택을 하고 거기에 사용되는 이름은 그냥 nana.jsp라고 하겠습니다. nana.jsp. 이 이름 자체가 URL로 매핑되는 이름이기 때문에 대문자로 쓰는 것보다는 다 소문자로 쓰는 게 바람직하겠고요. 그 다음에 바로 피니시 눌러서 닫아주시면 JSP가 만들어질 거고요. 거기 기본적인 코드들은 다 작성이 돼요. 거기에 HTML 문서를 출력하는 그런 경우에 우리가 JSP를 쓰는 거기 때문에 기본적인 HTML 문서는 저절로 이클립스에 의해서 만들어지고요. 그 다음 위에 보시면은 출력을 위한 기본적인 캐릭터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서블릿으로 만들게 될 경우에 출력 방식은 UTF-8로 출력하게 될 것이고 그 브라우저는 이 문서가 UTF-8로 되어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게 만드는 그런 헤더가 되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저희가 이제 코드 블럭을 만들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프로그램을 어떻게 만들 것이냐, 과거의 나나와 지금의 JSP 이 프로그램 방식이 어떻게 달라질 것이냐, 이제 여기 보시면은 여기에 보면은 프린트 라인 해가지고 안녕하세요 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일단 안녕하세요 라고 하는 그 안녕 서블릿을 제가 복사해 가지고 요만큼만 여기다 두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얘는 그냥 출력되는 거예요. 브라우저로. 과거에는 우리가 어떻게 했다? 프린트 라인 해가지고 직접 출력을 위한 그런 API를 이용해가지고 출력을 했었는데 지금 그럴 필요가 없다. 이런 얘기죠. 그럼 요령 선택을 하고 제가 컨트롤 F11 눌러서 한번 실행해 볼게요. 와, 이 nana.jsp는요 실제로 서블릿을 만든 거예요. 물론 내가 직접 만든 게 아니라 제스퍼에서 도움을 받았지만 어쨌든 서블릿 코드로 우리가 여기서 봤던 이런 형태로 출력이 된 거예요. 와, 대단하죠, 그죠? 자, 그럼 이번에는 이렇게 할까요? 이 녀석을 반복하고 싶어요. 10번 반복하고 싶습니다. 일단 저희가 입력받는 방법은 안 했고요. 이것만 가지고 좀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이걸 10번 반복하겠다라고 하면 어떻게 할까요? 어쩔 수 없이 코드 블럭이 들어가긴 해야 되겠죠. 어떻게? 여기서 for 해가지고 integer i 이 작업을 여기서 잠깐 빌려올게요. 자, 이렇게 해서 자, 그러면은 이제 이 카운트는 10번으로 할게요. 10번. 자, 이렇게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이것이 10번이 반복돼야 되겠죠. 그죠?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죠? 일단 실행해 볼게요. 일단 새로 고침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장하고 새로 고침만 하면 돼요. 자, 그랬더니 얘가 출력돼 버렸죠. 자, 얘가 출력되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에 저는 어떻게 한다? 얘를 코드 블럭으로 만든다. 자, 이렇게 해서 이 포문이라는 녀석을 코드 블럭으로 감싸주는 거예요. 이때 우리가 조심할 게 있는데 뭐냐면은 이 포문으로 반복되어야 할 내용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지는 이 중괄호로 반드시 꼭 써줘야 돼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반복되길 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도 코드 블럭이 돼야 됩니다. 이끌고 있는 문장이 한 문장일 경우에는 상관이 없다 생각할 수 있는데 애석하게 저희가 서블릿을 만드는 건 저희가 아니고 제스퍼잖아요. 제스퍼가 한 문장을 만들어야 될지 두 문장을 만들어야 될지 그건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거는 두 문장 이상이다 라고 생각하고 중괄호를 반드시 써줘야 되는 거예요. 자, 이 상태에서 다시 한번 새로 고침 할게요. 저장하고 새로 고침. 와, 10번 반복됐죠. 자, 이때 소스 코드를 보면은 당연히 출력된 결과만 볼 수 있고요. 그렇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10번을 반복하는 코드 블럭을 만들어 봤습니다. 와, 어때요?
어떤 분은 와 신기하다라는 분도 있을 것 같고 어떤 분은 조금 시큰둥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해요. 왜냐면은 이게 그렇게 편해 보이지 않는다는 얘기죠. 자, 그렇다면은 만약에 그럴 경우라면은 이걸 생각해 보세요. 이것만 보지 마시고 이걸 보세요. 얘도 출력해야 될 녀석이에요. 그래서 여기다가 아웃존 라이트를 여러분들 직접 쓸 것인지 아니면 이거를 그냥 이렇게 쓰는 것으로 이제 알아서 출력을 해주는 그런 블럭을 만들어 줄 것인지. 일단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은 제 앞이 막막하죠, 그죠? 예, 어려운 건 아닌데 그렇구나. 그럼 요거 정도를 우리가 책임지고 나머지는 제스퍼가 서블릿 코드를 만들어 주는 것이 훨씬 더 편할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겠죠. 자, 그러면은 이 부분도 한번 뒤에다 옮겨 놓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할게요. 요 녀석은 어디다 놔도 상관없어요. 뭐 예를 들어서 저희가 맨 위에다가 놔도 상관없고요. 왜냐면 어차피 얘가 실행되는데 필요한 내용이라서 그 위에 있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코드에 조금 간결성을 위해서라도 코드 블록을 좀 위에다가 몰아놓고 그 다음에 중간은 가능하면 덜 복잡하게 이제 우리가 밑에다가 필요한 요소만 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걸 복사할게요. 이걸 복사해요. 그대로 복사합니다. 그리고 위에다가 코드 블럭을 하나 만들어 주세요. 얘는 코드이기 때문에 코드 블럭으로 준비를 해야 되겠습니다. 준비시켜 놓고 붙여넣기 했어요. 이때 우리는 과거와 좀 다른 그런 내용이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은 저희가 출력을 하기 위해서 출력 도구를 직접 전에 만들었었잖아요. 예, 내장 객체라는 걸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는데 내장 객체라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걸 할 필요가 없어요. 아웃이라고 하는 내장 객체가 이미 존재합니다. 저희는 리퀘스트, 리스판스, 아웃, 그 다음에 세션, 어플리케이션, 페이지 컨텍스트 이런 것들을 이미 준비해 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도 이미 있는 것을 우리가 쓰면 되는 거고요. 없는 것 쓸 수 없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 저희가 이 리스판스라고 하는 것도 쓰고 있는데 이때 쓰는 내용이 바로 인코딩 방식이라든지 또는 브라우저에게 인코딩 방식 알려주기 위한 거잖아요. 이거는 지시자를 통해서 했기 때문에 이건 쓰는 거 아닙니다. 자, 됐어요. 저희는 이것으로 지시자가 해야 할 일, 그 다음에 내장 객체를 쓸 거는 내장 객체를 쓸 일, 이렇게 해서 끝냈고요. 밑에 보시면은 이 10이라고 한 녀석을 카운트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위에서 변수를 선언했는데 그것이 기본값이 100이고 넘겨진 값이 있으면은 우리가 그 카운트를 쓰는 걸로 하고 여기선 그 카운트를 가지고 100번을 하느냐 아니면 사용자 전달한 그 개수만큼 반복하느냐 이렇게 했었죠. 자, 이렇게 하고 다시 한번 실행해 볼게요. 새로 찜하겠습니다. 그럼 100번이 반복되죠. 와, 100번인데 제가 여기다가 쿼리 값을 어떻게 넘길 것이냐, 이제 사용자 폼을 통해서도 넘길 수 있지만 여기다 카운트라고 하는 거라서 3 이렇게 하면은 3번만 반복되게 할 수도 있죠. 그렇구나.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오늘 과거에는 서블릿 직접 만들었을 때는 이렇게 만들었던 그 코드를 지금 어떻게 만들었다?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만들었을 때 큰 장점은 뭐다? 이런 HTML들을 저희가 출력을 할 때 코드 블럭만 책임지고 나머지는 제스퍼가 출력을 해주는 그런 도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출력이 많은 경우에는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일단은 이렇게 좀 익숙해지는 게 편한데요. 다음 시간에 이 제스퍼가 갖고 있는 장점도 많지만 오히려 단점이 더 많아지고 있다. 그래서 요즘 경향에서는 JSP의 사용을 정말 출력을 위한 부분에만 포커스를 맞춰서 사용하는 그런 템플릿 페이지로 바뀌고 있다는 얘기를 하게 될 겁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